예, 요즘 우리 정어리 스튜디오가 꽉 찹니다. 그저께는 민주당 어벤져스 새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꽉 채웠는데 오늘은 또 싱싱하기까지 합니다. 젊은 청년분 네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아주 우리 정어리 TV에 이렇게 젊은 분이 네 분이나 오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예, 혹시 정어리 TV라고 아세요? 저희 연락 주셔서 그때 찾아보고 이런 방송이 저희가 여태 몰랐구나. 그러셨군요. 청년 학생 공동 행동이네요. 네. 그러면 학생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고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 맨 오른쪽부터 한번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진보당에서 청소년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고 있고요. 어. 청소년 당원들을 예, 맡고 예, 예. 있습니다.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도현 씨는 학생은 아니시고. 네, 저는 이미 30대 직장인. 그러시군요. 예, 청년이시군요. 네. 예, 김도현 씨는 진보당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군요. 네, 맞아요. 그 옆에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홍희진이라고 하고요. 진보당에서 공동대표 맡고 있고 또 청년대표 맡고 있습니다. 진보당 대표님이시구나. 네. 예. 그러면 진보당 이름이 진보당입니까? 청년 진보당입니까? 저희가 진보당이라고 큰 이제 테두리가 있고요. 예. 그 안에 이제 청년 진보당이 같이 존재하는 그렇게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청년 진보당 대표십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두 분은 진보당에서 네.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 나오신 거군요. 그 옆에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나비 네트워크라는 대학생 동아리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백휘선이라고 하고요. 예. 저희 동아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예요. 학생이시군요. 저는 졸업을 했는데 대학생 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졸업은 언제 하셨어요? 졸업은 22년 8월에 했어요. 2년 됐군요. 네. 그러면 지금은 동아리 활동하시고 대표자로서 활동하고 취업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취업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고요. 따로 이제 일은 하는데 경제적 독립은 한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주로 평화나비 활동을 하고 있어요. 평화나비. 네, 그건 평화나비. 어떤 활동인가요?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제 대학생들이 나서서 직접 해결하자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전국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아리가 따로 있습니까? 네. 각 대학마다 평화나비 동아리가 다 있습니까? 모든 대학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대학 안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지부가 만들어지고 동아리 운영이 되고 있어요.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 대표를 맡고 계신데 네. 그러면은 네트워크에 지금 속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제주가 있고요. 인원은 총 대략적으로 전국 인원 다 했을 때는 100여 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후원 계좌도 가지고 오시는데요. 후원 계좌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후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 계좌로만 받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정기 후원 계좌인데요. CMS 후원을 받기도 하고 단기로 받기도 해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함께 연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네, 후원 계좌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오신 것 보니까 후원 계좌를 야무지게 받지는 않으신가 봐요.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갖고 되게들 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알려지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계신 분은 현재 대학생이신가요? 네, 저는 유일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 저는 진보대학생넷이라는 학생 단체에서 숙명여대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다빈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숙명여대 재학 중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몇 학년이신가요? 한 6학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1학번이에요. 예. 네. 그렇게 말하면 사실 제가 잘 몰라요. 학교를 6년째 다니고 예. 말씀드릴 수 뭐 있어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남자들은 되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 휴학을 좀 했고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 진보대학생의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다니고 싶더라고요. 이 대학생 신분을 오래 유지하고 싶고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뜻이 있어서 학교에 좀 오래 남아있는 중입니다. 김다빈 씨는 진보 대학생 이것도 네트워크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하고는 이제 다른 네. 네트워크인데 이번에 청년학생 공동행동에 이제 다 함께 들어가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진보 대학생 네트워크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전국에 지부가 있고요. 그 안에 학교 단위가 있긴 한데 전국 한 12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역시 후원 계좌가 아무래도 요즘 대학생들이 돈이 없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해보려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의 후원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요즘에 대학생 아니라 어른들도 돈이 없어요. 살기가 어려워.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맞아요. 숙명여대 재학 중이시니까 그거 한번 잠깐 좀 여쭤보죠. 총장이 바뀌면서 김건희 그 논문 그거 다시 좀 얘기한다고 그러던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 사항은 지금 이제 총장님이 막 취임을 하셔가지고 좀 이래저래 학교 현황을 보고 계시느라 좀 바쁘신 것 같고 좀 앞으로를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되신 총장님은 네. 그 부분 좀 밝히겠다고 하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총장 직선제예요, 숙명여대가. 그래서 학생들도 뽑고 교직원들도 교수들도 같이 이렇게 표를 뽑는데 좀 학생들과 동문 이제 선배님들의 많은 지지로 이렇게 뽑히게 되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학생으로서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논문 쓰고 학위 받았다는 게 좀 부끄러우신 거 있죠? 네. 어머, 죄송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그런 논문 표절 말고도 밝혀내야 될 부분이 진짜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검법이 또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낱낱이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숙대 안에서 좀 힘써서 해야 될 것들은 논문 표절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식 명칭이 윤석열 아웃 청년학생 공동행동인데 혹시 대표가 있습니까? 저희 대표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냥 이 윤석열 사실 퇴진에 대한 목소리를 청년들과 대학생들도 한번 뚜렷하게 내보자라고 해서 아름아름 일단은 모여있는 단체여가지고 정식으로 뭐 대표나 뭐 부대표 이렇게 있는 체계는 아닙니다. 일단은 모여만 있는 상태. 그러면 오늘 대표 발언은 홍혜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이 네.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은데 일단 제가 먼저 든 대목은 왜 남성 차별을 좀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또 오늘 나온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긴 한데 좀 대학가의 상황이나 2030들의 상황이 이런 진보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비가 여성들이 대체로 많은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대남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런 남성들, 특히 2030 남성들이 쓰는 좀 극우적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좀 영향을 받아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비를 봤을 때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차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모이다 보니 어떻게 여성들이 다 오게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 젊었을 때하고는 좀 역전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좀 분석을 해보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왜 그럴까요? 비교적 대학생과 대학생이었던 시간이 짧았던. 아니 그래도 저기는 여대니까 뭐 그거 분석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공학을 나오신 분들이 정말 좀 분석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참 얘기 나온 김에 요즘에 일부 여대들이 이제 공학으로 막 바꾸려고 해서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숙대는 아직 아니고 동덕여대 막 이런 데가 그런 것 같은데 왜 공학으로 바꾸려고 그 학교 측에서 그러는 건가요? 이유는 되게 다양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여대를 지워낸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왜요?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 홍보 시절에 남녀 갈라치기를 하면서 어쨌든 막 지지도 얻고 그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대학이라는 공간이 사실
그런 식으로 소비됐던 것 같아요. 여대라는 여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남성들에게 어떤 공격적으로 다가온다라고 다가갈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다시 역차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의 자본화, 상업화 이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것도 궁금했어요. 아무튼 좀 딴 길로 가서 죄송한데 백희선 대표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윤석열 아웃 청년 학생 공동 행동이 언제 어떻게 결성된 단체인지? 윤석열 아웃 청년학생 공동행동이 9월 28일에 이제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퇴진 사유 100가지를 직접 이제 서울역 광장에서 100인이 모여서 적어서 이제 발표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평화나비도 같이 함께 하면서 그 발족식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되었던 이 청년학생 공동행동은 사실 그동안 이 2년 반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청년들의 삶을 너무 많이 힘들게 만들어왔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회원들 중에는 이제 2년 반이 20년 같이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청년들의 분노가 이제 쌓여온 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청년들의 목소리로 내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졌던 게 이제 윤석열 아웃 청년학생 공동행동이고요. 9월 28일 발족을 이후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11월 9일 청년 집회를 열어서 함께 이 목소리를 내는 그 활동을 근래까지 하고 있고, 네, 오늘도 회의하면서 또 앞으로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기자회견 끝나고 그 공동행동에서 긴급 기자회견도 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담화문 첨삭 퍼포먼스를 했다고 하던데 이건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님이? 네. 뭐 무슨 퍼포먼스, 그러니까 첨삭이면 담화문을 좀 패러디했다는 겁니까? 담화문을 저희가 엄청 길었잖아요, 담화문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축약을 해서 이렇게 피켓으로 만들어서 뽑아왔었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력을 하긴 했냐, 네. 책임져라, 뭐 아니면은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끼쳐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 주변이 아니라 본인의 일이시다. 그래서 제 일로 국민께 염려를 끼쳐드린 거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첨삭을 했고요. 예. 대국민 담화문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담화문이라고 하시고 저희는 변명문이다라고 변명. 생각을 해서 저렇게 첨삭을 했었습니다. 또 밑에는 뭐 예. 여러 가지 뭐 좀 제일 소식으로 재밌는 게 들어가서 뭐가 있어요? 뭐 재밌는 거는 날짜 임기 얘기한 것을 고치셨군요. 네. 그렇죠. 임기 그냥 2027년 5월 9일 강조한 게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 24년. 안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한 거잖아요. 그거를 2024년 11월 7일 빨리 끝내라. 당일이었네요. 네, 저희의 염원을 담아서 첨삭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김도현 위원장님이 말씀을 별로 안 하셨는데 네. 예, 김도현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죠. 이렇게 모였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좀 엮어보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쪽이었습니까? 일단은 저는 제안을 받았던 거라 이 윤 공동행동은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제 그게 9월 뭐 8월 지나고 9월 정도였는데 저희는 청소년 당원들 입장으로 보면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지금 이제 또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시험 기간은 사실 거의 학원에 매여 있기 때문에 뭔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뛰쳐나오기는 사실상 지금은 조금 어려웠었던 상태. 그래서 먼저 이제 단체들 대표자들이 좀 모여서 논의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회원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 당원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가는 과정이 좀 있었었고요. 이제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도 뉴스는 보거든요.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수능 준비하고 이러면서 논술 준비 이러면 이제 굉장히 정세를 많이 파악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헛소리를 한다거나 쉽게 말해서 진짜 아까 담이 온다고 얘기할 만큼의 이런 담화문을 발표할 때마다 분노는 있는데
이 분노를 표출할 곳이 없었던 거였죠, 그동안. 그래서 이런 자리를 열어서 이제 홍보를 하니까 난생 처음 자기 인생에서 3번째 집회를 온다라고 하는 청소년도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8살 때 엄마 손잡고 박근혜 퇴진 운동을 집회를 왔었는데, 이제는 18살이 돼서 스스로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집회에 와보는 경험도 있었어가지고, 지난 11월 9일이 저희는 좀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내가 정말 이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활동을 해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뿌듯함을 좀 가지고 갔었던 날이기도 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오늘 네 분이 오신다고 그래서, 어떤 것을 좀 듣고 싶었냐면요. 이제 세대 차이가 꽤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 젊은 친구들보다는 이 사회라든지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사실은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자기 전문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게 더 바람직한 사회일 수 있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자라온 환경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층이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걸 저는 뭐 절대 다르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좀 궁금했어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 하는 게 하나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걸 조직화하고 또 우리 때에는 의식화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의식화라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웃기는 얘기죠. 의식이라는 건 지금 자기 생각인데 그때는 이제 의식화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의식화 운동, 뭐 의식화. 그러니까 생각 좀 하고 살자라는 뜻이었겠지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너네들 공부만 해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 이런 의식을 좀 집어넣어 준다는 것도 있고, 그때는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아픈 역사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는 게 좀 위험하니까 5.18 광주 항쟁을 얘기한다든지 뭐 이러려면 좀 위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의식화라는 약간 평범한 단어로 치환한 생각도 치환했다는 거 생각도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그러면 홍혜진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죠. 네. 확실히 요즘 젊은 세대가 옛날보다 정치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 것은 맞다고 보시죠?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전에 이제 살아오셨던 시대는 뭐 군부 독재라든지 유신 독재를 겪으면서 사실은 그걸 직접 바꿔오셨던 세대고, 직접 대학에서 정말 경찰들이 잡으러 오고 사람들 정말 개패듯이 팼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그 삶의 아주 치열한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요즘의 청년들은 먹고 사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뉴스, 정치 이런 문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고 일단 나는 살고 봐야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당장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이전 세대 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정치와 우리나라의 정치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돼야 되지라는 생각을 조금 덜 하게 된 것도 있지만, 저는 약간 참여하는 형태나 관심을 갖는 형태가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실 2030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SNS는 뭐 트위터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서도 요즘에 얘기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그 SNS 공간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의 친구에게, 지인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형태나 아니면은 공간이 조금 바뀐 것 뿐이지, 예전에 비해서 요즘 청년들이 너무 무관심하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대표다 보니까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싶은 것도 있고, 제 주변의 청년들, 또 여기 제 나와 계시는 분들처럼 대학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열심히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런 사회적인 일본구 성노예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활동하는 대학생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해서, 네,
그렇게 막 무관심해지지는 확 않았다. 줄었다 그런 것은 아니다. 네, 좀 형태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의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투표권은 다 보장이 되잖아요. 대통령도 우리가 뽑고 그런 뭐 구청장, 구의원 이런 데도 다 직접 뽑으니까 사실은 아주 보장된 민주주의 제도가 생겼다 보니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는 방식으로 또 청년들의 정치 참여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백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보죠. 이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모이신 거잖아요.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꿔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냐 없냐는 우리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일인데 바꿔내야 한다라는 생각 하나를 가지고 더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고 조금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함께 해달라라는 호소를 계속 한다면 저는 지금은 어쨌든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에 걸린 문제라고 여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라도 정치적인 이 이슈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지율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지금 대통령이 그래도 퇴진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들을 해요. 근데 이거를 더 넓은 장소에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는 법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 촛불이 있은 지도 벌써 24년이니까 8년이 지난 상황이면 지금 대학생들은 되게 어린 시절에 겪었거나 겪어보지 못한 일이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거를 미리 겪어본 사람들 혹은 조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도 바꿔내자라는 호소와 설득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희선 대표한테 그걸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이런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저는 지금 평화나비 활동을 2019년 제가 대학교 3학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벌써 5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역사책에 보통 이제 박영심 할머니의 이 만사기 위안부 사진만 보고 우리나라에 이런 아픈 역사가 있다 정도로만 배웠었는데 이제 평화나비에서 하는 대외 활동? 되게 커다란 행사가 있었어요. 마라톤 행사에 서포터즈로 지원을 하면서 이제 대외 활동해야지? 그때도 취업을 위해서 사실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처음 시작했던 활동에서 제가 몰랐던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님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용기 내서 활동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내가 그걸 몰랐다라는 것에 되게 부끄러웠고 5년 동안 평화나비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이 문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얽혀 있는 문제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런 질문도 주셨어요. 이분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왠지 저희 또래 자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오탈배님이네요. 이름도 오탈배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부모님. 예. 저는 좀 특이한 집안인데 부모님도 활동이라는 걸 하세요. 활동가 집안이시군요.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걸 거부했었다가 어릴 때 막 집회 데려가시고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근데 안 가려고 막 네, 대학교 들어와서 정신 차려 보니까 같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은주님께서 윤석열 아웃 청년학생 공동행동 타이틀부터 마음이 훅 갑니다. 4명의 젊은 청년분들을 통해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윤석열 아웃 행동이 온 세대를 아우르며 더 크게 불타오르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해준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정어리원들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네 분 오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수형님 TV께서 앵커님 네 분 정어리 TV 50만 기념 팬 드리세요. 정어리 TV 기억하시라고. 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유, 잘 쓰겠습니다. 정어리 TV는 들어보셨나요? 정어리 TV를 진짜 연락을 주셔서 알았는데 왜 이런 것을 이제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근데 봐야겠다. 패널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다양한 주제를 다뤄서 제가 구독하고서 꼭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우리 정어리 TV 정어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바다의 정어리들은 상어밥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어를 물리치는 방법이 정어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몸집을 이렇게 키우면 상어가 자기보다 더 큰 줄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하나하나 연약한 정어리지만 함께 뭉치면 상어도 쫓아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정어리 TV가 됐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어리 TV 구독자 많은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 보시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파나 이런 건 젊은 분들은 더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의식화 얘기도 했고 또 네트워킹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조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려면 옛날보다 훨씬 더 복잡하겠어요. 맞아요. 훨씬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글쎄 뭐 이제 그 개인적으로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렇게 해서 단톡방을 운영하거나 뭐 이렇게는 하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니까 보통 학교 앞으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등교할 때 만나고 하교할 때 만나고 뭐 보통 주말에 만나고 이러긴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학교 앞에서도 뭐 청소년 뭐 마약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 이제 말을 거는 건 좀 어려워해요. 근데 아까 이제 홍희진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걸 바꿔야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도 활동을 되게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 트위터에서 봤어요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인터넷 가입을 하고 뭐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렸을 때 이런 집회에 와보는 그런 청소년들을 보면서는 저희가 이전 세대와 이런 뭔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같은데 아까 이제 얘기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아직은 정확하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혼란은 있지만 그런 마음 자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실 때 아까 이제 홍 대표님은 요즘 뭐 옛날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뭐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체로 반응이 이렇게 솔깃합니까? 아니면 난 그런데 관심 없어요 하는 분이 더 많습니까? 자기 삶과 좀 직결되면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특성화고 앞에도 가는데요. 예. 특성화고에 최근에 이제 예산이 많이 깎이면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사실을 윤석열 정부에서 특성화고 예산을 많이 깎았다. 취업에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족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학교 안에서는 어떤지 궁금하다. 인터뷰를 좀 해봐도 되겠느냐. 이러면 되게 호응이 좋아요.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죠. 이 정부에 대한 비판, 뭐 지금의 현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딱 코드가 맞으면 확 불타는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사회를 움직이는 주체가 이제 달라지고 있고요. 또 정치권에 여러 정당도 생기면서 이제 정치권을 통한 의견 수렴, 표출이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대학이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학생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고 서울의 봄도 사실은 대학생들이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대학생들이 좀 깨어있는 그룹이었는데 이제는 대졸자가 많아지면서 좀 달라졌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요즘 대학생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쁜 짓들, 못된 짓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런 움직임을 만들려고 앞장서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만들어야 네. 합니까? 자발적으로 생겨나야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자발적으로 생겨나기 위해서는 모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대학이라는 공간이 취업을 정말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스펙 쌓고 이런 특성이 좀 커져가고 있는 공간이라서 학생들이 모이고 싶어도 자기가 할 일 너무 많거나 바빠서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은 이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혹은 무관심이라고도 말씀 주셨는데 무풀도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무응답으로 응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가까이서 돌봐주고 같이 끄집어내고 한번 나가볼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같이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공간에서 대학생들이 좀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모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적어도 오늘 나오신 네 분만큼은 이 일이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고 보람되다. 그런 점에서 나는 참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만도 살아가면서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분 오시니까 우리 스튜디오가 아주 밝아지고 환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맨날 방송에서 비겁한 놈들만 보다가 오늘 아주 제가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일단 이 공동 행동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아까 그 백희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청년 학생 이 공동 행동도 저희가 11월 9일에 했던 게 이제 1차 퇴진 총궐기에 같이 가보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청년 학생 광화문 집회에 네.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총궐기들이 이어질 거고 또 토요일마다도 계속해서 뭐 여러 시민사회 단체, 뭐 여러 정당들이 모여서 같이 퇴진의 흐름을 만들어가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청년 학생들이 지금은 일단은 그래 우리가 뭐가 됐든 바꿀 수 있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무응답을 했던 사람들 혹은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진짜 더 이상 우리나라의 정치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그런 친구들조차도 그래도 나가니까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저기에 나도 간다면 뭔가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걸 일단은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라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에 있는 집회와 촛불들을 같이 나가자. 그리고 틈틈이 저희가 아까 그 대국민 변명문 첨삭했던 것처럼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도 정말 국민들께 내놓는 황당한 답변들에 대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알리는 기자회견들을 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진보당은 정당이지만 그 젊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기존 정치권과는 좀 다른 미래 이런 것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백 대표님은 어떤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냥 윤석열만 없으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없어야 되고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청년들이 안전하고 더 살고 싶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제가 졸업을 한 것처럼 어느 시점부터는 졸업을 하고 사회를 나가는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시작부터가 사실 두렵고 많은 청년들이 되게 시작하기도 전부터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높은 불안으로 인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되게 많은 청년들이 죽은 사회적 참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고 죽어도 안전하지 않고 내 노동도 안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지라는 그 막막함이 너무 가득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제가 원하는 세상, 청년들이 원하는 세상은 결국 잘 살고 우리 함께 행복한 세상을 원하는 거라고 되게 소박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너무 큰 꿈같이 느껴지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기선 대표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으로 드러난 게 제가 지금 뭐 동아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 문제, 일제강제 동원 문제부터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혹은 뉴라이트 인사들을 등용한다라던가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참사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군대 문제도 되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결국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투표를 통해서 어쨌든 뽑힌 대통령인데 그렇게 뽑아준 국민들의 처참히 완전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동행동에서 윤석열 퇴진을 해야 되는 10대 퇴진 사유서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어디 홍희진 대표님께서 한번 10대 사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말고도 요 청년 행동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10가지를 뽑은 거였어요.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뭐 필리버스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추려보자 해서 추린 게 이제 10개였는데요. 일단은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떤 정치를 펼치느냐가 사실은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도 허용이 된다. 이건 나쁜 행동이다, 좋은 행동이다를 구분짓는 그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통령부터도 본인의 배우자, 그 배우자의 가족들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는데도 못 찾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게 잘못했다라고 해서 가족 비리를 뽑았고요. 또 지금 10대인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짧게 하겠습니다. 국정농단도 사실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밤새 핸드폰을 들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국정농단,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은 진짜 먹고 사니 지금 청년들이 살 수가 없다. 전쟁을 부르는 동맹과 적대 정책. 사실 군대에 가 있는 다 청년들, 그 사람들의 목숨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쟁하면 되지라고 하는 대통령이 말이 되냐. 그래서 역사 훼손은 말씀하신 것처럼 뉴라이트 인사들을 등용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오히려 모욕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진짜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상병 사망 사건도 사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청춘이 희생됐던 사실은 네 이것도 뭐 제가 더 굳이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은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그 딥페이크 사건과도 되게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여성 청년들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한시도 살고 싶지가 않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추려서 10가지를 이렇게 10가지 고르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이채양명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채양명주? 총선 때 들어봤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구호였어요. 이채양명주 심판하자. 이채양명주 기억하자. 네네. 예. 양평. 그 이채양명주가 이태원 참사, 참사,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양평 고속도로 의혹, 그리고 이제 명은 명태균 씨가 유명해졌는데 그때는 명품백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주가 조작. 그 이채양명주. 그 말을 우리 정어리 TV가 맨 처음 만든 겁니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5가지로 줄여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10가지로 고르기 힘들 부족하죠. 정도로 그런 세상이 됐죠. 그런 뭐를 만들 수가. 예, 오늘 4분 이렇게 함께 하니까 참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우리 애청자님들 반응을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지요. 백구님께서요. 청년들의 눈을 좀 보라. 술이 넘어가고 공을 칠 수 있겠느냐. 이향님, 아침에 비 오고 꾸물꾸물 흐리던 하늘이 지금은 햇살 가득합니다. 아마도 이 젊은이들의 힘이 하늘을 힘차게 움직이고 있나 봅니다. 아이고. 진형님, 이 내 젊음을 보면서 쉰들러 리스트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나왔던 탈무드의 글귀 하나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는 글. 이 네 분의 이타적인 마음이 이 나라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젊은 분들이지만 깊은 존경을 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꼬꾸님, 정어리같이 모두 모여서 불법으로 판치는 정부를 횃불로 몰아냅시다. 젊은이들을 보니까 든든합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후원 계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김윤건님, 우리 손녀들 보니 든든하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함께해서 걱정을 같이 하니까 마음이 좀 무거우면서도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짧게 한 말씀씩 하시고 끝내도록 하지요. 우리 김다빈 진보대학생 넷 숙명여대 지회장님부터 1분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윤석열 퇴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초 발언. 아, 좋습니다. 그다음 백기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 대표님. 아, 네.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한시라도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내일 그래서 광화문에서 윤석열 거부 시민 행진이 열리는데 제가 또 행진 사회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사회 잘 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님. 네, 윤석열이 아웃돼서 이 공동 행동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보당이 청년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김도현 진보당 청소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네, 저는 사실 역사의 변곡점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섰었거든요. 어제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무서운 민심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유관순 여사도 청년이었어요. 맞아요. 청소년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한 귀한 시간 오늘 이렇게 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아웃 청년학생 공동행동 네 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그러면서도 무거워지시죠? 저 젊은 사람들이 참 뜻을 펼치고 살아나갈 세상 우리가 그나마 만든다고 예를 많이 썼는데 갑자기 그냥 다 뺏긴 생각이 들고요. 다시 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